이 밭 주인이 자네 맞는가? 그렇습니다만 이 밭으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할 큰 길이 이대감댁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말인데 통행세를 받아오라는 이대감님 분부시네. 무슨 말씀이요? 이 길은 오래전부터 누구나 지나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통행세를 내라니요?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단 말이지. 요즘 곡식값이 제법 오른다던데 우리한테 통행세를 내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지. 갑자기 뜬금없이 통행세라니요? 농부는 애써 담담해지려 했지만 불안당 패거리들은 이미 흉흉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은 농부의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을 거칠게 발로 차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각만 있으면 이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잘 생각하라고. 괜히 우리 기분을 건드리면 1년 농사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 말이야. 관가에 호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기에 농부는 겁에 질려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농부는 억울함을 삼키며 그들이 요구하는 통행세 명목으로 곡식 몇 다발과 약간의 돈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제발 더 이상 피해만은 주지 마시오. 패거리들은 콧방귀를 뀌며 농부가 건넨 것을 챙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훌쩍 사라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러한 날강도 같은 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뾰족한 대책 없이 매번 당하고만 있었답니다. 산줄기가 마을을 둘러 감싸고 낮은 돌담과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봄이면 담장가에 가시꽃이 만개하는 아담한 마을이었어요. 가시꽃이 유별하게 무성하여 가시꽃 마을이라 불렀지요. 가시꽃처럼 한번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여 전통적으로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는 최근 들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언제부턴가 때로 몰려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불안당 패거리들의 등장으로 밤길이 험해지고 분위기가 흉흉하여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늘 초조하게 지냈지요. 이 패거리들은 인근 고을의 행상까지 갈취하거나 마을 처녀들에게 치근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누구도 이들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패거리들이 많은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이대감의 욕심을 교묘히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감은 마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에만 욕심을 내었지요. 덕분에 이대감의 권세를 등에 업은 패거리들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하여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곡식을 빌려주거나 일손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나중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물리고 이 약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집을 빼앗거나 관아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책 잡힐 만한 약속 문서를 만들어 그를 모르는 농부가 엉겁결에 손도장을 찍게 만드는 식이었지요.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하여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악덕고리대금이었어. 이 나쁜 놈들, 이를 어쩌지? 이대감과 불안당 패거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덫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덫에 걸려 목덜미가 잡히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관아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겉보기에는 어엿한 문서를 가진 정상적인 계약이고 채무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패거리들은 당당하게 관아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고 다니는데 그것을 재촉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묻겠지. 후, 멍청한 농부들 같으니라고. 고리대금 이자가 과하다 해도 문서에 찍힌 도장 하나로 끝이니까 뭐라 하겠어? 이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계약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오래된 주막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패거리들이 몰려와 술을 마시며 주막 주모에게 술값이 비싸다느니 국밥 맛이 형편없다느니 시비를 걸고 있었지요. 더욱이 그날은 마을 청년 만수가 가볍게 국밥 한 그릇 때우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패거리들이 국밥에 탁주 한 잔 마시고 있던 만수에게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만수, 내가 이 동네 장터에서 제일 잘 나간다지. 우리에게도 인심 한번 써보지 그래.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밥값 좀 내주라고. 이보시오, 주인장. 오늘따라 국밥이 왜 이렇게 맹물이야? 우리에게만 이런 국밥을 주는 것이야? 만수, 내 놈 국밥도 그런지 맛 한번 볼까? 만수는 황당하여 은근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혼자였고 행여나 주막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선뜻 나서지 않고 참았습니다. 주모는 언제나 변치 않게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는 정직한 사람인데 그저 불안당 패거리들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바로 그때 주막으로 들어오는 낯선 사내가 있었으니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온화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무산이었습니다. 무산은 주막 툇마루에 걸터앉으며 말하였지요. 국밥을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주막이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오? 주인장, 오늘이 무슨 날이오? 무산이 큰 소리로 패거리들이 들으라는 듯 말하자 처음에는 패거리들도 낯선 사내의 개입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아냥거리며 달려들듯이 큰 소리를 쳤지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데 조용히 국밥이나 얼른 먹고 바람처럼 사라지거라. 괜한 참견을 하다가 국밥도 못 먹고 경을 치르기 전에 시끄러워 국밥을 조용히 먹을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잖소. 이놈 봐라! 내 놈이 우리 소문을 듣지 못했구나? 감히 고개를 쳐들고 말대꾸를 해? 아무래도 몸을 좀 살짝 풀어야겠는데. 나는 국밥을 먹으러 왔지. 당신들과 몸을 풀러온 것이 아니오. 조용히 국밥이나 먹읍시다. 어허, 이놈이 내 놈이 뭔데 조용히 먹으라 마라 참견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패거리들은 자신들 앞 술상을 휙 집어 던지더니 국밥을 먹으려 하던 무산에게 달려들었지요. 먼저 달려드는 한 놈을 무산이 주먹으로 얼굴을 후려쳐 기절을 시키니 다른 두 놈이 한꺼번에 덤비자 이번엔 한 발을 날려 한 놈을 먼저 잽싸게 쓰러뜨리고 동시에 다른 한 놈은 돌려차기로 관자놀이를 날려 모두 기절을 시켜버렸지요. 이 모습을 본 패거리의 두목 같은 놈은 놀라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비겁하게 고함을 치며 달아났지요. 네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내 놈이 이 마을에서 살아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야! 하며 꽁문이 빠져라 냅다 주랭랑을 쳤답니다. 패거리들은 생각지도 못한 나그네 무산을 만나 개망신을 당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에 바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불안당들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하였는데 이렇게 후련하게 혼쭐을 내주시니 처음 뵐 때부터 선비님의 비장함을 보았지만 참으로 무예가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마을이 저놈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군요. 주막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산이라는 인물이 온통 화제가 되었어요. 주막에서 불안당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여보게 들었는가? 어제 주막에서 불안당 셋이 한선비에게 달려들었는데 글쎄 단숨에 황천길로 갈 뻔했다지 뭔가.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두목이란 놈은 주랭랑 쳤다지? 하하. 선비의 무예가 대단했다던데 마치 바람처럼 날아다녔다고 하더구먼. 그 쳐 죽일 놈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꼴을 못 본 것이 참말 아쉽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그 선비가 마을을 구해줄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한편 가시꽃 마을에는 연하라는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별로 꾸미지 않아도 늘 정갈하고 단아한 모습이 말 그대로 요조숙녀였지요.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간 연하는 불안당 패거리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노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연하를 본 노파는 희색이 되어 연하에게 하소연했지요. 아니 글쎄 일찍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놈들이 물새로 한 양을 내라는 거야. 그래야 한 달간 물을 길어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물을 길어갈 수 없다나. 뭐라나 아이고 사나운 것들 같으니라고. 노파는 겁에 질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두려움에 떨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겁이 나면서도 노파를 그냥 둘 수 없어 조심스레 다가가 일으켜 세우며 불안당 패거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였지요. 언제부터 이 우물이 당신들 소유가 되었소?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이라는 걸 모르시오? 패거리들은 톡 쏘는 연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그녀에게 성큼 다가가서 오호, 이 처녀가 아주 맹랑하구나. 예쁘기도 하고 물새뿐만 아니라 내년도 함께 길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운 얼굴로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동이라도 대신 들어줄까? 하하하. 불량배들의 행동은 점점 더 조롱 섞인 희롱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위태로워졌어요. 연하는 우물가에 있던 패거리들에게 오히려 비꼬듯 소리쳤습니다. 불량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 개인 것과 공동 소유인 것도 구분 못하오? 이곳은 공동 우물이란 건 혹시 까맣게 모르셨나 봐? 그러자 패거리들은 연하가 당찬 처녀라는 걸 눈치채면서도 더욱 희롱하듯 말을 받았지요. 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너처럼 반반한 처녀들은 물새 없이도 그냥 길어가도록 해주지. 우리가 직접 물이라도 퍼줄까? 하! 한껏 우쭐해진 패거리들이 이젠 연하를 서서히 둘러싸며 희롱의 수위를 높이려는 순간 마침 무산이 우물가를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니, 낭자께서 이놈들에게 무슨 행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오? 패거리들이 무산을 향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침을 확 뱉더니 주막에서 당한 굴욕을 떠올린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내 놈이냐? 건방 떨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거라. 이번에 걸리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그냥 못 넘어가면 어쩔 것이오? 착하게 살아야 그냥 지나가지. 한껏 약이 오른 패거리는 이번에는 두목 같은 자가 먼저 나섰지요. 그날의 치욕을 제대로 갚아주마. 이놈! 하며 덤벼들자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패거리들도 한꺼번에 무산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연하와 노파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난 채 가슴 조이며 지켜보았지만 무산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잽싸게 둘러싸면서 달려들자 첫 공격을 여유 있게 피하고 그놈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한 놈이 등 뒤에서 덮치자 무산은 몸을 돌려 뒷발차기로 그놈의 명치를 사정없이 걷어차 이번에는 우물 너머로 날려버렸지요. 또 달려드는 한 놈은 다른 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림과 동시에 꼬꾸라지는 그놈의 허리춤을 지지대로 삼아 두목이란 놈의 면상을 마지막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에도 패거리들은 순식간에 나가떨어졌습니다. 불안당들은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몸을 추스르지도 못하고 우물물이 고인 땅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졌습니다. 무사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뼈도 못 추리고 황천길로 보낼 테니 명심하거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불안당들은 지난번처럼 꽁지가 빠져라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비로소 주변이 조용해지자 무사는 연하와 노파를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이제는 마음을 놓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산의 듬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연하는 그만 넋이나가 온몸이 찡하게 얼어붙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고 심장은 사정없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저토록 늠름한 사내가 있었다니.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산과 연하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물동이를 들고는 할머니 집까지 모셔드리고 연하가 자신의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무산이 서둘러 막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힘이 좀 남아서 그러니 낭자의 물동이를 집까지 들어드려도 되겠소? 괜찮습니다. 선비님, 불안당들과 맞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요. 그 정도는 그냥 몸풀기였소. 낭자도 놀라셨을 테니 물동이를 어서 주시오.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무산에게 물동이를 건넸지요. 물동이를 가볍게 들고 가는 무산의 뒷모습을 보면서 연하의 가슴은 쉬지 않고 콩닥콩닥 방망이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가시꽃 마을에는 예전부터 연하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던 진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감의 맏아들로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도 속으로는 야심차고 때로는 아나무인으로 남을 위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여다주던 무산과 희죽희죽 웃으며 수줍게 뒤를 따르는 연하의 모습을 숨어서 쳐다보며 진석은 그만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찮게 돌아다니는 떠돌이 사내에게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살랑살랑하는 거지? 진석은 혼잣말을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무슨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더욱이 진석은 불안당 패거리들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던 터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동네 영웅이 되어버린 무산이 눈엣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진석은 패거리들과 모종의 계획을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산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소문을 슬쩍 흘렸지요. 무산이라는 자는 사실은 다른 고을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쳐 다니는 떠돌이라 하던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낯선 자의 그 속을 누가 알겠어? 연고도 없는 자가 우리 마을에 계속 머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이런 소문이 마을 전체 퍼지자 가끔 무산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하늘은 잔뜩 어두워져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저녁이었죠. 무산이 마을 외곽을 지나던 중 어렴풋이 희미한 달빛 사이로 수상쩍은 무리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불안당들이 한 여인을 억지로 끌고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산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살금살금 뒤를 밟다가 그들이 여인을 보쌈해 가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장 그 손을 떼지 못하겠소?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야? 아니, 또 저 녀석이야? 도대체 저놈은 왜 자꾸 나타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지? 오늘은 기필코 저놈을 없애버리자. 하고 불안당 패거리 중 한 명이 긴 칼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산도 순식간에 허리춤에서 단단한 막대기를 꺼내 휘두르자 불안당의 칼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주먹을 휘두르는 불안당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패거리가 뒤에서 기습하자 무산은 날렵하게 몸을 틀어 피하며 팔꿈치로 상대의 목을 강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짧은 난투극은 결국 패거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패거리들이 보쌈한 여인은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아니, 연화낭자가 아니시오. 연화낭자, 괜찮은 것이오? 무산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예, 선비님, 무섭습니다. 연하는 극도의 공포로 떨고 있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무산은 그녀를 부축하였지만 힘이 빠져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하를 등에 업고 와야 했지요. 무산은 따뜻한 연하의 체온을 느끼며 부푼 가슴과 긴장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연하 또한 무산의 널쩍한 등에 몸을 맡긴 채 얼굴을 묶고 콩닥콩닥 거리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내뿜는 숨소리만이 조용한 산길에 메아리 쳤고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설렘이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연하의 집에 도착하였고 연하가 무산의 품에서 내려오면서 말하였지요. 선비님, 불안당들이 또 들이닥칠까 두렵습니다. 혹시 오늘 밤 거처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면 안 될까요? 연하의 말을 들으니 무산도 걱정이 되었지요. 나그네가 딱히 정해진 잠자리가 어디 있겠소? 재워주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산은 연하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연하는 다소곳이 무산 앞으로 다가가 그의 젖은 옷깃을 만지며 온몸이 땀으로 젖었네요. 옷을 좀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그 말에 무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쯤이야 사내로서 견딜만하오. 낭자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오. 내가 문 앞에 누울 테니 낭자께서는 방 안쪽에서 쉬시오. 연하는 우물쭈물하는 무산을 빤히 바라보더니 무산의 어깨를 살며시 눌러 앉혔지요. 제가 땀을 닦아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무엇이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무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연하의 다정한 행동에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연하가 조심스럽게 무산의 옷자락을 정리하며 수건을 적셨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아른거리는 달빛처럼 둘 사이에는 어느새 아슬아슬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수건보다 연하에게서 전해지는 온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연화낭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저 낭자가 무사한 것만으로 다행스럽소. 연하는 수건으로 무산의 땀을 닦아주며 잠시 마주친 눈빛 속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끝내 조용한 미소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연하가 눈길을 들어 무산을 바라보자 무산은 애써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연화낭자, 수건을 이리 주시오.
땀은 내가 닦겠소. 무사님, 오늘처럼 저를 구해주신 것도, 이렇게 곁에 계셔주는 것도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화의 한쪽 팔이 무산의 목 뒤로 감겨들어 두 사람은 이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으며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자연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의 볼에 살짝 닿는 무산의 입맞춤은 불안당들에게 당한 긴장과 공포를 잊게 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산 역시 격정적이고 긴장이 극에 달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긴 여정을 위로하며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무산이 연하를 또 구했다는 소문이 진석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진석의 질투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커졌어요. 진석은 무산을 없애려는 결심이 굳어졌지만 패거리들조차도 몇 차례 무산에게 제압당하자 이번에는 이대감이 직접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미 이대감은 사또와 하급 관리에게 뇌물을 잔뜩 넣어둔 상태라 이대감이 움직이면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님, 무산이란 자를 그냥 두었다가는 아버님께 큰 화가 될 듯 싶습니다. 패거리들조차 몇 차례 그놈에게 당했으니 이젠 아버님께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소문을 들어 그놈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참이다. 우리가 그놈 하나 제거하지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내가 방도를 마련하거라. 그리하여 진석은 이대감을 통하여 무산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거짓 혐의를 씌우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밤중에 불안당 패거리들로 하여금 인근 고개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고 무산이 머무는 작은 객주 근처에 막대기와 피 묻은 옷가지로 증거물로 조작해 놓도록 지시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사또의 아전들이 포졸을 데리고 객주에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들이닥친 포졸들로 깜짝 놀란 주모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아침부터 국밥을 먹으러 온 것은 아닐 텐데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이곳에 무산이란 자가 머물고 있지 않은가? 죄인은 어서 썩 나와서 오랏줄을 받아라. 아니, 저 선비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어젯밤 저놈이 고갯길에서 행인을 죽였다는 증언이 있다. 주모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살인 사건이라고? 아침밥을 먹고 있던 무산 역시 어안이 벙벙하여 수저를 들고만 있었지요. 웬 자다가 봉창이라도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전이 포승줄로 양팔을 묶으며 말하였지요. 현장에서 발견된 내 놈이 갖고 다니던 막대기 있었다. 그 막대기가 내 것이라는 증인도 있으니 발뺌할 생각은 말거라. 무산은 당혹스러웠으나 모든 증거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어 반박할 틈조차 없었지요.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야. 결국 무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관아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무산이 감옥에 갇히자 마을은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연하 또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석은 연하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하 낭자, 무산이 그렇게 잡혀갔으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목표를 이루었다는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가 눈물을 삼키며 그분이 무고하단 걸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말하자 진석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낭자의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었잖소. 나무 막대기와 피가 묻은 옷가지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진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증언을 꺼내 놓았습니다. 며칠 전 한 장사꾼이 말하는데 이전에 무산이 다른 지방에서 큰 싸움에 휘말려 몇 명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이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하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날이 갈수록 무산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가자 그녀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역시 무산이란 자는 예사롭지가 않아. 점잖아 보이는 선비인데 그토록 흉악한 짓을 하다니 정말 못 믿을 게 사람인가 보네.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숙덕거리는 말에 이건 중상모략이야. 다들 진석과 불안당들 말만 믿고 있어. 연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갈 때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석이 다가와 말을 붙였습니다. 연하 낭자, 혼란스러우시죠? 무산이 정말 누명을 썼다면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관리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 무산쯤이야
감옥에서 금방 빼내올 수 있지요. 진석은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연하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하자 연하는 몸을 비틀어 피했지요. 진석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석의 말투와 행동은 동정심과 위안이라는 명목으로 점점 더 연하에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내가 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사는 이제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도 소동을 일으켰다 하니 혹시라도 낭자께 무슨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그러나 연하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무산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무산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연하는 애끓는 현실 속에서 진실의 단서를 찾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으로 관하에서 체포해간 상황이라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지요. 연하와 무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부패한 관하에서는 이 일을 기정사실로 해버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산이 감옥에 갇히자 사또가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사또는 이대감과 결탁한 인물로 겉으로는 공명정대한 척하면서도 이미 이대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상태인지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요. 내 놈이 진범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발뺌을 해? 사형 선고를 각오하고 있거라. 이건 명백한 모함이고 날조요. 내 결백을 밝혀주시오. 이미 증인과 증거가 충분한데 무슨 결백을 밝힌단 말이냐? 졸지의 무사는 살인자로 몰려 며칠 뒤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하루 전 이 고을 관하에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던 가시꽃 마을은 암행어사가 오면 큰 파문이 일어날 정도로 부정한 일들이 많았지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대감은 물론 이대감과 결탁한 사또 그리고 하급 관리들까지 잔뜩 긴장하였습니다. 드디어 무산이 재판받는 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끌려 나오는 무산을 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 틈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애절하게 무산을 쳐다보고 있는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또와 관리들은 판결을 내리려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무릎을 꿇고 있던 무산이 느닷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호령하는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자 갑자기 밖에서 한 무리의 병졸들이 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치더니 무산의 양옆으로 일사불란하게 나열하였지요. 동시에 무산은 허리춤 깊숙이 숨겨둔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사실 무산 자신이 바로 왕명으로 파견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대감의 앞잡이구실을 하던 하급 관리와 불안당 패거리들도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무산이 암행어사였다고? 여기에 모인 관리들과 백성들은 모두 들으시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이 고을의 사정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요. 지금까지 저지른 반역과 부정부패,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힌 죄목들에 대하여 샅샅이 밝혀내겠소. 사또가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무산은 관아의 저승사자인 옥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가 꾸며낸 살인사건의 증거들을 모두 가져오거라. 그 문서와 물건을 정밀히 조사하겠다. 무산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관리들만 놀란 것이 아니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하염없이 울고 있던 연하는 그만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금방이라도 무산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자신들이 억울하게 겪은 부당함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대감과 사또가 결탁하여 거짓 증거를 만들어 왔고 패거리들이 행인을 죽인 뒤 무산의 물건을 몰래 둔 사실과 거짓 증언을 만든 것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또가 작성한 허위 문서와 이대감의 뇌물 거래 내역까지 확인되자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완전히 뒤집혔지요. 사또와 이대감이 공모하였음이 밝혀져 구속되고 불안당 패거리와 가담자들도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사또는 땅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암행어사 무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무산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격한 목소리로 네 이놈들. 백성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양반과 관리들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백성의 등골을 빼먹은 죄, 거짓 증거로 모함하여 암행어사까지 죽이려 한 죄,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납치한 죄. 이를 어찌 가벼이 넘길 수 있겠는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간 온갖 횡포를 부려온 이대감 또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하로 압송되어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제야 가시꽃 마을에 드리워진 구름이 밝게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환호와 감사의 인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기쁜 건 연하낭자였지요. 무산이야말로 백성을 위해 나서는 진정한 의인이었고 그의 따뜻한 태도와 정의감은 암행어사의 소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백성들의 진정한 수호자라 생각한 연하낭자는 암행어사라는 큰 임무를 맡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무사님, 아니, 어사님께서는 처음 뵐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하하, 연화낭자. 이제는 어사라는 호칭보다 그냥 무산이라 불러주시오. 마을에서 알게 된 인연이 더 소중하니까요. 무산은 왕명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실정을 더 조사해야 했지만 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힐 때까지 조금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연하 역시 마을 곳곳의 사정을 조사하여 무산에게 알려주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무산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요. 무산과 연하는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봄이 되면 울긋불긋 피어날 가시꽃처럼 둘 사이에도 더욱 깊고 진실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웃음꽃 피는 마을이 되었지요. 무산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전국을 떠돌더라도 다시 찾을 것을 약속하며 떠났지만 연하낭자와 가시꽃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필기정, 권선징악은 암행어사 무산과 연하낭자 그리고 가시꽃마을 사람들에 의해 다시 전해지게 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자세임을 일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